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하요 고자이마스. 내게는 특별한 일본어를 부탁해, 이수경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 인사로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고 아침 인사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시간이 뭐 아침이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시간이 몇 시쯤 되시는지, 또 요일은 어떻게 되시는지, 오전인지 오후인지, 자, 오늘은 이와 같은 시간 표현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실까요? 유쇼크와 난지からですか? 유쇼크와 난지からですか? 네, 이런 제목인데요. 유쇼크라는 것은 지금 한자 지금 석식이라고 되어 있죠. 저녁 식사를 얘기합니다. 저녁 식사는 난지 몇 시, 가라 부터입니다. 난지가라 데스까 몇 시부터인가요? 해서 이번 그 과외 내용에서는 유진이가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요. 기숙사 여러 가지 정해진 그 시간 규칙들이 있겠죠. 네, 그것들을 문의하는 내용과 함께 시간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대화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金曜日も授業がありますか? 金曜日も授業がありますか? 라고 물었더니 하이, 5時間 あります.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이 부분에서는요. 金曜日, 금요일, 여기서 보시듯이 요일 표현 공부하시게 되겠고요. 授業がありますか? 에서 授業라는 거 수업이라는 뜻인데요. 수업뿐만 아니라 뭐 회의라든가 약속이라든가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일정 표현들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리마스가 그 지난 과에서 공부하셨던 존재 표현인데요. 뭐 어떤 그 구체적인 것들 아니고도요. 이렇게 수업이 있다 없다, 약속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도 한국어와 똑같이 사용한다는 것 또 확인 한번 해보실 수 있겠네요. 자, 대답하면서 고지깡아리마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표현은 물론이고요. 고지깡이라고 5시간이라고 말을 하려면 먼저 숫자 표현을 공부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 숫자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 표현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100까지만 우선 이번 과에서 공부하시는데요. 그 이상의 큰 숫자들도 있으니까요. 그 나중에 또 숫자 공부를 이어서 하게 돼서 이번에 숫자 표현 1하고 100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부터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우리가 100까지 언제 이제 공부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1부터 10까지만 정확하게 구사하실 수 있으면요. 일본어는요. 한국어하고 그 조합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99까지 금방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그 1부터 10까지 공부를 시작해보죠. 네, 일본어를 공부하신 적이 없다 하더라도 뭐 이치니 산시 이렇게 세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1은 이치, 2는 니, 3은 상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자를 매개로 한 발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많이 비슷하죠. 자, 4에 가서 보시면 시, 용, 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 놨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한 가지로 이렇게 정확하게 골라드리는 거를 원하시겠죠. 자, 이 중에서는 가운데 있는 용을 우선은 일반적인 숫자 만들 때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나 요는 또 그것이 필요한 단위랑 같이 쓰일 때는 또 필요한 상황이 나오지만요. 지금은 용으로 우선 기억하시고요. 자, 5는 고, 6은 로크. 자, 7은 시와 나나 둘 다 쓰는데요. 자, 우선 숫자 만들기 할 때는 나나 쪽을 좀 대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은요. 하치, 9는 Q와 9 둘 다 된다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숫자 만들기 하실 때는 Q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쿠라는 애는 뭐 나중에 뭐 날짜 9월 달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9시 9지라든가 이렇게 꼭 9여야만 되는 발음이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또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10은 주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주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쭉 말을 해본다면 이치, 니, 상, 용, 고, 로크, 나나, 하치, 큐, 주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10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얼른 생각이 나실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해두셔야 그 다음 숫자를 조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상의 숫자 한번 보실까요? 자, 방금 10을 보셨습니다. 주라고 읽었었죠? 한국어하고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한국어의 경우에도 10
이라는 단위가 있고 나서 낱자릿수로 1, 2, 3, 4를 다시 나란히 읊어주기만 하면 되죠. 11, 12, 13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는데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11 같은 경우엔 그냥 11 이렇게 나란히 말해주시면 됩니다. 12도 우리가 2를 아니까요. 12,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주시죠. 17, 18, 19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20을 보여드릴 텐데요. 20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2 알고 10 아니까요. 20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까지 왔습니다. 자, 10이라는 걸 단위로 해서 20라고 말했다면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30, 30, 40이니까 40 이런 식으로 조합하시면 됩니다. 50, 60, 70, 80, 90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숫자를 만드시면 되고요. 물론 10단위식으로 지금 제시해 드렸지만 그 행간에 써놓지 않은 부분도 만드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73이다. 그러면 한국어로도 73 이렇게 나란히 얘기해 주면 되시니까요. 73, 나나주상, 나나주상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90까지 나왔지만 99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큐주, 큐 이렇게 되죠. 네, 1부터 10까지만 정확히 알면 99까지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라고 한 얘기가 맞죠? 그쵸? 99까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00 넘어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하시겠지만 우선 100이라는 단위, 100이라는 것은 100, 100자인데요. 100자를 발음을 샤크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요. 우리말 100하고 발음이 좀 동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샤크라고 발음합니다. 샤크까지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1부터 공부했는데요. 그 전에 뭐 0이라는 숫자도 있겠죠. 자, 0은 0이라는 발음이 그 한자잖아요. 그 한자의 일본어 도금은 레라고 합니다. 레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식 표현을 이제 들여와서 제로라고도 합니다. 가타카나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제로라고도 하죠. 자, 0이 주로 쓰이는 상황 같은 거 뭐 전화번호나 이런 예를 들어 본다면 뭐 010에 이렇게 할 때 010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레이찌레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0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을 좀 이렇게 무작위로 써보고 그거를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예를 보실까요? 25 이렇게 읊어주니까요. 25가 되겠죠. 또 32, 32, 57, 57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61 마찬가지 61, 84, 84 99 아까 해보셨죠? 99 이런 식으로 숫자 조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때와 요일의 표현 넘어가 보시겠는데요. 요일은 알겠는데 때라는 것은 무엇인지 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제, 오늘, 뭐 내일, 모레 이런 표현들 있죠. 우리가 기왕에 시간 표현을 공부하시니까요. 뭐 오늘은 무슨 요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더불어서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다라든가 이렇게 쓰실 일이 많겠죠. 자, 이 단어로서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부터 보시자면 오늘부터 출발해서요. 자, 오늘 읽어볼까요? 쿄. 네, 조그만 요입니다. 이거 큰 요가 아니에요. 기요 아니고요. 쿄 이렇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 과거로 가본다면 어제라는 표현이죠. 키노가 되겠습니다. 자, 더 하루 전, 그저께 어떻게 읽을까요? 오토토이가 됩니다. 자, 내일은요, 아시다. 내일 모레는 아사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시다와 아사떼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사떼, 소금이 하나 들어가서 음절이 더 길죠.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좀 더 길죠. 그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일 표현입니다. 요일 표현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요일 한자어가 똑같기 때문에요.
표현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일본어로 발음을 어떻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위도요. 요일이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 요비라고 붙이시면 되겠고, 자, 일요일부터 시작해보면요. 일, 날일자 니치 하고 읽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니치요비, 니치요비. 네. 그 다음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좀 발음이 거리가 있네요. 게츠라고 붙입니다. 어두에 타금 있어요. 캐츠 아니고요. 게츠 붙여서 게츠요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은 화 불화자를 카라고 읽습니다. 가요비, 가요비. 네, 수요일에 와서는 조금 발음이 많이 비슷하죠. 우리 수요일 물숫자 수이하고 발음합니다. 수이요비, 수이요비. 네, 목요일 발음 더 비슷해요. 목요일이라고 하고요. 금요일가 제목에 나왔었죠. 대화문에 나왔었죠. 긴요일이라고 읽습니다. 자, 토요일 노요일 많이 비슷하죠. 네, 뭐 너무 비슷하다고 해서 토요일 읽으시면 안 됩니다. 탁점 있어요. 노요일이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일주일 표현 기억 잘 해보시고요. 그것이 들어간 예문 한번 보실까요? 今日は何曜日ですか? 今日は何曜日ですか? 네, 今日방금 전에 보셨던 무슨 표현이었어요? 오늘이라는 말이죠. 자, 요일을 살다 보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 때가 많아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요일이라는 표현. 자, これは何ですか? 할 때 보셨던 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何曜日ですか? 今日は水曜日です.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요일 모두 다르시겠지만 그날의 요일에 맞춰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그 다음 말풍선 대화문입니다. 仕事は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 라고 물었더니 午前9時から午後5時までです.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시고토라는 건 일입니다. 뭐 업무라든가. 그래서 이런 일정 표현 관련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일은 난지까라 몇 시부터 난지마데 데스까 몇 시까지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듯이 시간 표현 이제 나올 거예요. 시간 표현하는 방법 나오고 그 다음에 부터까지라는 문형. 시간 표현이라든가 이런 명사에 바로 딱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하고 똑같이 조사기 때문에요. 그 표현 보시겠고요. 자, 이런 오전, 오후, 고젠, 고고라는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자, 시간 표현 들어가 볼까요? 앞서서 우리가 숫자 공부하셨으니까요. 거기에 단위만 붙이면 시간 표현은 좀 간단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때 시자를 써서 1시, 2시 한국어에서 표현하죠. 일본어에서도 똑같이 때 시자를 쓰는데요. 자, 발음만 지라고 발음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까 이지니상 이거 공부하셨으니까요. 이지지, 니지, 산지 이런 식으로 시간 표현 간단히 해결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 뭐 별표 하시려면 하셔야 되는 부분 뭐냐면 4시입니다. 자, 4시는요. 아까 우리가 뭐 연주라든가 이렇게 해서 용으로 기억하셨는데요. 때 시자와 만나서 시간 표현할 때는 뭐 발음 편을 위해서 응이 빠졌겠죠. 그래서 연지 아니고요. 요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용 아니고 요라는 거 꼭 이렇게 표현하셔야만 하기 때문에요. 꼭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고지, 럭구지. 그 다음에 시지지, 하지지, 크지, 주유지 이렇게 10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뭔가 표시를 해 두신다면 7시와 9시 표시해 두시고 꼭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은 왜 그렇겠어요? 다양한 발음이 있다. 2가지 이상 발음이 있다고 아까 소개했던 것들이죠. 7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나나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시지라고 나와 있죠. 7시는 반드시 시지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9시도요. 아까 Q로서 이제 주로 숫자를 만드는 연습을 하셨는데 시간일 때만큼은 쿠지라고 하셔야지 QG라고 표현하시면 틀립니다. 네,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1지, 12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뭐 지명관계상 우리가 12시까지만 표현해서 연습을 해보지만 사실 우리 일상 대화에서는 뭐 24시도 있을 수 있고 48시, 뭐 군대식으로 하면 16시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 알고 계시는 그 숫자들을 단위 붙여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시인지 물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 붙이셔서 난지, 난지 데스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시의 표현은 이 정도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분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써 파란 글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분이라는 건 한국어하고 마찬가지로 분이라는 한자, 나눌 분자 쓰고요. 흥이라고 기본 발음을 합니다. 자, 흥이기 때문에 하행이죠. 하행은 워낙이 뭐 타금화될 수도 있고 반타금화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는 행위다 보니까 앞에 숫자랑 맞물려서 그 발음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파랗게 표시해 놓은 부분 바뀌는 게 안 바뀌는 것보다 더 많을 정도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있지에다가 흥 해서 있지흥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흥 이렇게 초금 반타금으로 바뀌고 있어요. 니흥은 그대로 되고요. 삼흥, 요음흥 전부 반타금화 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ngo흥 6분 주의하시고요. 러끄흥 아니고 롭흥 하시고요. 나나흥. 자, 이것도 다른 의미에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뭐가 안 된다? 시지흥 안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나흥만 돼요. 자, 그렇다면 약간 귀찮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왜 이런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7시는 시지지만 된다 했고 분은 나나흥만 된다고 했죠. 근데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도 생각해보면 7시 7분만 되지 7시 7분은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자, 시지지 나나흥 7시 7분을 그냥 세트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지지 나나흥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하지흥 합흥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죠. 자, 구분도요. 구분은 큐흥만 됩니다. 아까 시는 쿠지만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9시 구분을 세트로 기억하셔서 구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쿠지 큐흥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뭐 큐지 구흥 이렇게는 쓰시면 안 되고요. 쿠지 큐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은 역시 초금 반타금화 되면서 6분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몇 분이라고 물으실 때도 낭흥 아니고요. 남흥 이렇게 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시간 표현들의 예시 조금 보시면 1시 25분 이지지 문제 없죠. 25분 니즈고에다가 흥 붙이니까 니즈고흥 괜찮아요. 3시 10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지 6분 발음 변하죠. 자, 시지지 나나흥과 쿠지 큐흥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시간 표현과 뭐 요일 표현 공부하셨으니까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든가 뭐 접수는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라든가 그쵸?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실 일이 많겠죠. 자, 그 문형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부터까지는요. 한국어의 경우에도요. 1시라는 명사 있으면 1시부터 이렇게 바로 딱 붙을 수 있죠. 다른 거 필요 없이요. 조사기 때문에요. 그냥 그렇게 쉽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테스트와 이츠가라 이츠마데 데스か? 자, 이런 문장인데요. 이츠라는 건 언제라는 이제 명사입니다. 여기에 이츠가라 이츠마데 이렇게 붙이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토는 시험, 물론 시행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테스트, 외래어인 테스토도 있습니다. 자, 11日から 16日までです. 네, 날짜 표현은요, 여러분들, 요 과에 추가 단어 쪽에 달력과 함께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한국어식으로 날짜 단위 붙여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11일이니까 아까 니치요비 할 때 니치 단위 발음 아시죠? 11日, 16日 이런 표현과 함께 언제부터까지 까라와 마데 표현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 파티와 난지까라 데스か? 파티는 몇 시부터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고고 6시까라 데스. 오후 6시부터입니다. 해서 뭐 항상 부터와까지가 세트로 나와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몇 시부터인지만 궁금할 수도 있죠. 이러니까 6시까라 데스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공부하실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외국어를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숫자 부분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런 숫자가 일상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죠. 뭐 금액이라든가 시간 약속을 한다든가 그래서 잘못 다르게 얘기했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으니까요. 귀찮아 하시지 말고 그 숫자만큼은 좀 정확하게 복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공부했던 내용 중에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일본어로 대답 한번 생각해 보세요. 皆さん、今日は何曜日ですか? 今何時何分ですか? 네, 일본어로 대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お疲れ様でした。ではまた。